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메일로 상담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엄선한 첫 번째 사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띄워주시죠. 네, 동진 세미캠입니다. 고점에서 물린 것 같아 불안합니다. 라고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트레이너님. 실적도 안 나오면 물타기도 힘들 것 같은데 1년 정도 장기로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6,249원이고요. 60%면 꽤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네.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지금 너무 좀 뭐라고 투자를 하시는데 네. 시각이 좀 단기적이지 않나. 시간이, 그리고 이제 네. 시각이요. 시각이, 네. 예, 시각이. 지금 이제 비중은 60%고 손실 이제 60% 정도 했고 주가가 한 며칠 지금 동진세미캠이 지금 제가 보니까 매수하고 한 3일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하루나 이틀 정도. 네. 하루나 이틀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1년 정도 장기로 봐야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장기로 보실 거면 얼마에 파실 건지,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제가 받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한 지 보니까 지금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동진세미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반도체, 감광액이라든지 식각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포제 쪽에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네.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소부장 대장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비중 60%에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7.3% 정도 손실이 네. 나왔거든요. 크다면 큰 손실이고요. 그렇죠. 작다면은 그냥 작은 손실이에요. 작은 손실이고 계좌 손실은 마이너스 4.38% 정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종목을 1년 정도 떨어졌는데 가지고 갈 고생을 할 것 같으면은요. 네. 저는 바로 단가를 쳐버립니다. 완전 손절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쳐버리는데 1년 동안 네. 뭐하러 이걸 마이너스 계좌 손실 4% 난 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하겠습니까? 쳐버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 1,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R, 주가 수익 비율 1년 동안 영업이익을 가지고 번 거 가지고 이 회사만큼 이제 벌면 어느 정도 갈까? 한 15배, 15년 정도 봤을 때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 그렇게 되면은 약 1조 한 9천억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가 최근 단기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들이 차익들이 나오면서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딱 고점 맞고 빠지는 시점에 절묘하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보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니까 이제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나는 대박이 났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같은 동진세미캠인데 매수 시점이 안 좋아가지고 손실이 났습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손실 큰 것도 아니고요. 정 불편하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딱 마음 딱 비우시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손절매할 필요 없고 네. 반등이 나옵니다. 네. 잠시 차트를 볼 수는 없겠죠. 차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한 3일 정도 지금 급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빠져봤자 이제 여기에서 내려오면 한 31,000원대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가격 조정 흐름들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돌려서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급등했던 종목은 한 번에 빠지지 않고 한 쌍봉을 찍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네.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가는 트렌드가 아니고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가는 종목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두박근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밍업 종목이라든지 네. 그다음 복근업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을 편성해가지고 두면은 별로 고민할 게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래도 뭐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트레이너께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이 정도 가지고 네. 뭐 고민을 하신다 그럽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찬웅 트레이너의 네.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우리 네. 이동근 트레이너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이동근 대표님의 생각을 약간 보강을 한다면 네.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저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3,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 33,000원을 잠깐 이탈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손실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7.4%인데 마이너스 3%까지 이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요.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거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60%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비중을 반절만 줄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략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첫 번째 고객님의 종목 인바디 검사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객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사연까지 또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두 트레이너님 지금 3가지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LVMC 홀딩스, GL팜텍, 또 코나웨이까지 이렇게 3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어보면 네네.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사연과 함께 만나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네.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제가 사연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벌써 5년 전이래요. 네, 5년 전에 5년 전. 혼자 했지만 수익은 꽤 훌륭하게 주식을 내고 있었는데 바빠서 제3자에게 주식 관리를 맡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마이너스 40%가 넘어버려서 버려진 주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5,000원까지 회복하면서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유상증자로 다시 하락하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20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감하게 손절하고 버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LVMC 홀딩스 네.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코라우 홀딩스였습니다. 코라우 홀딩스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라오스에 사업 기반을 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인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그 라오스나 이런 미얀마 이런 쪽에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그 여부가 지금 키포인트인데 이미 손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한 네. 42%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허락을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해외 그 투자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금감원에 잘 설명을 해서 유상증자가 잘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그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가격이 얼마인지가 일단 중요하고 만약에 유상증자를 받으시려면은 그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회사가 그 유상증자를 776억을 받아서 그 미얀마에 공장을 세웁니다. 왜 공장을 세우냐면 미얀마는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 중고차 판매를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을 좀 권장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생산된 거를 미얀마 자체적으로 판매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판매하지 말고 자체적인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해라. 근데 공장을 증설하지 않으면은 미얀마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판매 대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시고요.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리스크를 꼭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회사를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유상증자 문제도 네. 있고 그동안 이게 유상증자가 또 미뤄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본인이 좀 감당할 만하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받으시고요. 아니다. 나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일단 보류하고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근 트레이너도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종목 지금 손실률이 꽤 크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뭐 네. 미얀마나 이런 쪽은 지금 일자리 문제 우리는 뭐 마찬가지고 하니까 원래 딜러 업체인데, 네. 예, 딜러 업체인데 와서 조립해서 생산해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공장 증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영업 활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100억 유상증자했다가 이제 770억으로 해서 좀 줄어들었고 제가 결론을 내드려야 될 거는 다른 거 없네요.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를 이분이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고민이시다고 하셨어요. 네. 가장 그게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주가의 흐름이나 지금 보니까 손실률이 42.4% 비중이 40%잖아요. 네. 그러면 계좌 손실이 한 16, 한 16%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제 같으면 이 16%, 비중 40%에 또 지금 0.6679주 배정이니까 4624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의 또 한 24% 정도를 네. 또 유상증자 대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네. 이거 뭐 잘 되는 집안에도 지금 돈 보태기도 힘든데 안 되는 집안에 돈 보태줄 일이 있겠습니까? 예, 제 같으면은 아마 유상증자 배정 기준이나 신주 배정 기준일 전까지 주가를 조금 올릴 때 네. 여력되는 만큼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쳐내는 게 좋겠다. 손절을 하는 게 낫겠다. 네. 네. 16% 정도니까 마음고생 앞으로 한 1, 2년 더 하느니 차라리 제 같으면은 비중 줄이고 과감하게. 16%를 다른 데 가서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까지 이렇게 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L팜텍인데요. 좀 슬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3,000원대 소개를 받았대요. 이 종목을. 네. 그래서 3,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손절도 좀 불가한 상황이라서 최근 물타기를 통해 평균 단가를 대폭 낮췄고요.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30%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대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님.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반등하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면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매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근 트레이너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비중 5%인데요. 뭐. 네. 5%, 30% 손실 나봤자 계좌 손실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무슨 밤새워 고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잘라버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손절을 하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거래 정지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호재도 많고 지금 같은 불지수장의 거래 정지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도와달라고 좀 요청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코나이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화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카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만약에 거래가 정지가 안 됐으면은 가격이 약 한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있어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는데 이 지역화폐 사업을 코나이가 했습니다. 다만 회계 문제로 인해서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회계 관련해 가지고 다른 그 회계법인하고 해서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회계 관련 팀장을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회계 문제는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은 거래가 풀리면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근 트레이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네, 그래 정치되어 있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이거 뭐 가지고 계셔야죠. 가지고 계셔야 되고 뭐 설령 이 부분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5%니까 저는 뭐 별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